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했는데, 워낙 글로벌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현재 코브라19 사태와 연관지어가지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게 3월 3일 날 미국에서 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0.5% 인하했는 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긴급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정례 회의, 주기적으로 하는 그 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긴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0.5% 인하했다는 거. 그 다음에 패드 위원들이 100% 만장일치로 0.5% 인하를 시행했다는 거. 라고 또 뭡니까? 그 인하 폭이 0.5%였다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0.25%인데 0.5%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인해 가지고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다우지수입니까? 3%인가 5% 하락했죠. 하락했습니다. 일단 4월달, 저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결정하는 데서 여기 4월 8일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월 8일일 겁니다. 4월 8일 날 이 금리를 결정할 건데 금리를 내릴까 내린다는 지금 말이 우시한데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그 자금이 또 부동산으로 몰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수 많은데 실제 그렇게 될지 이번에 지금 이렇게 코브라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흘러가는 게 과거의 패턴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이런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라든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 한 번 더 금리를 내리게 되면 1.0%가 되겠죠. 4월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미 코로나19 환자 급증해가지고 한번 추락을 했죠. 미 다우존스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합니다. G7 글로벌 7개 국가가 경기 부양과 공동 대응 전화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거의 한 4%에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해서 3월 3일 날 이렇게 전격 발표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조치를 인해가지고 미국 연준이 이만큼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장이 더 놀라가지고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조 바이든 민주당에서 경선 승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IMF 세계은행이 긴급 회견을 했습니다. 하여튼 요 두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3월 4일날 다시 이렇게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3월 5일 다시 이렇게 주가가 내렸죠. 내렸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까이, 지만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여튼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를 보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상당히 지금 심하죠. 롤러코스터 탄다. 이것은 지금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죠.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예측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입체적이라 가지고 그 어떤 전문가도 한쪽 면밖에 모른다. 이걸 직육면체로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요 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게 되면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금리 인하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거 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실물 경제가 이렇게 얼어붙는 것을 방지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위기를 탈출했는데, 이번 위기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 위기죠. 보건의 위기다. 생명의 위기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실물 경제의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위기가 지금 공존하죠. 공존하다 보니까 지금 실물 경제 위기와 보건의 위기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금융의 위기로 이렇게 번질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FED는 패드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물, 쉽게 말하면 공장이 스톱됐다. 공장이 재가동되겠는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복귀되겠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뉴스인데, 하루 종일 옷 한 장 팔기 힘들다. 밥값 못 버니까 컵라면으로 때운다. 코브라 쇼크 벼랑 끝이고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재택근무가 늘어나가지고 점심 장사가 설렁하다. 오후 4시까지 칼국수 10그릇 팔았다. 저녁 장사가 아예 접는 고깃집이 늘고 있다. 그 다음에 종업원 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타격이 크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유사, 꿈의 직장은 옛말이다. 자산 매각, 감원 절개다. 이건 자영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제 대기업에서 일어난다. 97년도 IMF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졌죠. 대마불사했는데 대기업이 쓰러졌다. 근데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공대생들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공대생이 졸업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삼성, 뭐, LG, 그 다음에 SK, 여기에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됐다고 하지만, 공대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취업을 잘했다라고 하면 1군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 흔히 말하는 정유사입니다. 정유사, 그 다음에 포항제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여기가 가장 취업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취업하면 평생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되고 뭐 연봉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도 하여튼 뭐 대우를 받는데, 그죠? 여기를 1군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2군입니다. 근데 이걸 2군으로 봐준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 모르는 분도 계시죠. 제가 지금 뭐 1군, 2군 이 말을 하고 싶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유회사도 지금 자산 매각이 들어간다 하면 이 대기업이죠. 그래서 구조조정 직면한 정유업계, 이렇게 인건비 비중 낮은데 감원, 상당히 좋지 않은 방등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팬데믹 공포에 2% 하락하고 확진자 발표 후에 낙폭이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입니까? 한국발 입국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격리 조치시키고 입국 금지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10개의 직장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수출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팬데믹 코브라19 급락장이 기승한다. 개미만 틀린다. 외식이 반토막되고 있고 자영업이 상당히 힘들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데 S&P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죠.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1.1%로 낮췄다. 원래 이게 2.1%, 2.2% 정도 되는데 이걸 1.6% 낮췄다가 다시 1.1로 낮춘다 이거죠.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노무라 전공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0%대를 유지할 거다, 뭐 0%대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하죠. 일본이나 지금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시국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메인 신문 기사에 뭔가 하면 금리가 4월 달에는 한국은행 금리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리면 이 돈이 다시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이게 금리가 내리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풀리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대구 광역시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광주 여기 0.02% 거의 뭐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좀 더 없긴 한데,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브라가 여기도 한 100명 돌파이고 여기도 100명 돌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사리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코브라에 의해서 완전히 꺾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지금 세종시가 좀 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하면, 지금 신문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한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보도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코브라 추경을 하면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상승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땐 독일이 지금 코브라 사태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 100명 정도 돌파했는데, 독일과 미국의 코브라 사태를 추이를 잘 봐야 됩니다. 만일에 독일이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미국도 지역 감염 추세가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국가에서 독일이 가장 잘 살고 독일이 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남미부터 해가지고 미중 그 지역에는 미국이 만일에 지역 감염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소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대비하고 있고, 지금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본 있죠. 일본, 한국, 중국의 GDP, 3개국의 GDP를 다 더했는 게 미국 전체의 GDP 이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중국의 그 공장이 멈췄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수출을 먹고 사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시키죠. 이것도 한국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직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일본도 지금 코브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하는데, 이게 촘촘하게 뭡니까? 검진을 하게 되면 훨씬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 금리 인하, G7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인데 더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그다음에 신흥국, 우리나라도 신흥국이 속하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코브라 종식 후 경기 침체 기간,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봤을 때 5월 말까지는 코브라가 종식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종식되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기간은 상당 부분 여파가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시중에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돈이 많이 풀렸다 하더라도 부동산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직장을 잃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자,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부동산도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돈이 공급되는 거, 금리 인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당장 뭡니까? 직장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호가 많은데 주가 변동성이 크다. 미국 아까 봤죠. 이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공장이 재가동되는 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복귀하느냐 이게 의무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한다, 다시 몰린다. 뭐 일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 보건 위기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부동산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이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부동산은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신문에 많이 기사가 나타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부정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위기는 수요에서 보통 위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가지고 지금 공급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글로벌은 가보지 않은 그런 위기 쪽으로 한 발짝 나가지 않나 그런 예측을 많이 하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예측을 하는 거지. 그 누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가도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전체 시장을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안전자산이 무엇인가.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 그 시장에서 모습인데 여러분 안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외부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더라도 시간 축상에서 뭡니까? 이게 어떤 자산이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안전이라 합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종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외부 환경이 어렵더라도 월급이 나온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의외로 보통 주식이 폭락하면 달러가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미국 패드에서 뭡니까? 패드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4월 달에도 또 추가 인하하겠다. 그래가지고 향후 뭡니까? 유동성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달러도 오르지 않는다. 하여튼 안전자산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아주 정말 어려운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안전한 게 뭔지 내가 지금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금을 확보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안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신문에 나타나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다 맞지 않다는 것을 맞을 수 있지만 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